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족 유학 상담 전문가 유학트리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릴까 해요. 올릴까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고 공통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어제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고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이나 카톡 상담을 많이 하세요. 어제 상담 연락 주신 분은 자녀가 둘인 분인데 큰아이가 이제 고1이신 분이거든요. 고1인데 고1 그리고 둘째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큰아이가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알아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고1 자녀인 엄마, 고1과 자녀가 둘인 엄마가 유학을 갔을 때 원장님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하셔서 그 상담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엄마도 결국은 첫 번째, 원장님 또 어떤 유학원에 막 전화해 보는데 어떤 유학원은 엄마가 공부하는 거가 어렵다. 엄마가 공부하면서 아이 케어하는 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하고 엄마는 공부하지 말아라. 그냥 체류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많이 어린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3학년 미만, 3학년 미만, 많이 아이들 이제 학년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한 5학년 이상 되면은 아이들끼리 혼자 있을 수 있거든요. 캐나다에서도. 그래서 아이가 많이 어린 경우에는 엄마가 본과 수업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 5학년 이상인 경우에는요. 아이들도 혼자 학교 다니고 버스 타고 한국에서도 다 지하철 타고 다 다니거든요. 5학년 이상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좀 고학년일 경우에는 엄마가 공부하셔도 돼요. 그리고 고학년일 때 엄마가 공부하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엄마가 공부를 해서 자녀 무상교육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녀의 학비 혜택과 그리고 캐나다에서 아이가 대학을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좋아하시는 4년제 대학들 학비가 1년에 한 6,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매년 6, 7천만 원 또 8천만 원 이렇게 돈을 내고서 아이를 한 명을 유학을 보내면 4년 동안 한 2억 8천, 둘이서 한 6억에 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중산층, 일반 뭐 학부모님들 6억이라는 돈을 아이를 학비를 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이 이제 부담되다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아이가 대학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큰아이가 고1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해보라고 권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엄마가 공부를 하실 학습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인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연락 주신 분은 엄마가 수학 과외도 하시고 또 이제 대학교 때 생물도 전공하셔서 굉장히 또 공부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길게 하시지 말고 영어를 짧게 하고 의료계통 학교를 갈 수 있는 컬리지를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의료계통은 그래도 이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에서 케어기버 이민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주정부 이민에서도 이제 그 메디컬 쪽의 카테고리를 많이 뽑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의료계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자녀 학비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년 스테이를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둘이서 계속 공부하면서 다니시는 것보다는 엄마가 공부를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엄마가 쉬다 보면요, 나중에 용기를 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 공부를 해보시면 힘들지만, 왜냐면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주변에 공부하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으쌰으쌰하면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질문, 출국 시기를 물어보셨어요. 원장님, 올해 9월을 지금 너무 빠듯하잖아요. 오늘은 6월 19일인데 9월에 제가 가는 게 나을까요? 좀 빠듯한데 1월에 갈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아이를 위해서는 9월에 입학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1화는 9월, 2화는 1월, 또는 이제 중간에 11월에 비자가 나오면 11월에 어학을 하는 걸로 중간 조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캐나다 가셔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다 공통적인 생각이세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 거 아쉽습니다라는 게 가서 이제 적응을 해보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학과 고민을 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과연 간호학과나 이렇게 의료교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학과는 현지에서 변경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 간호학과를 공부할 수 있는, 조건부로 간호학과를 입학할 수 있는 학교로 가실 수 있는 걸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어학을 하면서 과를 바꿔서 간호학과로 가실 수 있는 학교로 가실 수 있다면 충분히 간호학과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간호학과 가는 컬리지도 여기서 조건부로 입학서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컬리지도 있고, 조건부가 안 되는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학을 하시면서 현지에서 간호학과로 갈아타게 됩니다. 아이들 이제 방과 후 이제 아이들 수업이 이제 보통 9시부터 3시인데요. 3시에서 3시 반. 아이들이 엄마가 매일 늦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늦게 가는 날이 있을 때는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신다거나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고학년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린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일 때는, 저도 워킹맘이잖아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갈 때 아이들 혼자 집에서 뭐 공부하는 습관을 알려준다거나 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시간을 쓸 수 있죠. 엄마가 항상 이렇게 같이 있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지 비용을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거주지 비용은 진짜 가족마다 다 다릅니다. 예산 비용이 다르시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투자하실수록 좋은 집, 새 집, 하우스, 세콘도 얻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가족들이 많이 쓰는 월세는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를 가장 많이 쓰십니다. 200만 원 언더 거의 없고요. 거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를 제가 상담하는 많은 가족들이 한 80%는 200만, 300만 원대의 숙소를 구하시고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00만 원 이상에서 300, 400, 500까지도 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월세를 그 예산에 맞게 해드리고, 우리가 꼭 새 아파트여야 된다. 원장님 저는 꼭 새 아파트여야 되고 새 콘도여야 돼. 이것만 고집하지 않으시면, 우리 소시에 연식이 어느 정도 있는 아파트 살잖아요. 뭐 정말 녹슨 물이 나오는 이런 데 없어요. 캐나다 선진국이고 살기 좋고, 아파트가 조금 오래돼도 안에 들어가면 다 깨끗합니다.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이제 살만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산을 잡으신다면 엄마 공부하실 때 본과 기준 1년에 학비 한 1,800만 원 생각하시면 자녀들 학비 면제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는 12학년에 졸업을 못하면 온타리오주는 13학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쭉 갈 수 있고요. 온타리오 이민이 어렵다고 하시지만 온타리오 이민은 무조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일반 지역 가셔서 이렇게 의료계통 하셔서 의료계통으로 영주권 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 케어기버 연방 이민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공부가 어렵다고 하면은 또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그 당시에 또 영주권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영주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이 여기저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영주권은 사실 가서 살아보면서 내가 영주권을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의외로 아이 현지 가서 한 2년에서 5년 계시다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뭐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일본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영주권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온타리오주에서 PGWP 말고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PGW 있다가 또 나중에 또 클로즈드 워크 퍼밋이라서 고용주 취업 비자 받아서 또 연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클로즈드 워크 퍼밋 있으면 또 자녀 무상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현지에서 아이가 대학을 갔을 때 로컬 학비로, 영주권자 학비로 10분의 1 가격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온타리오주를 가시면 저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혜택을 만약 혹시 못 보시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도 많고요. 그리고 또 영주권을 요즘에 받으시려면 또 다른 또 연방이민 또 방법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또 받고자, 또 다른 루트로 받고자 하시면 저희가 이제 연결된 법무사가 있기 때문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지역과 또 학교와 또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에 대해서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상황이 다 다르시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